참 아둥바둥 내가 맞다고 우기며 살았었지요. 남들 보기에 번듯한 정답 하나 쥐어보겠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깨지며 여기까지 왔네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게 이기고 나면 참 행복해질 줄 알았건만 남은 건 코끝 시리는 허무한 뿐이더군요. 오늘 평생 무겁게 짊어지고 온 그 알량한 자존심의 짐을 단숨에 내려놓게 해줄 숲속 현자의 서늘한 이야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26에 모든 걸 다 가진 임원 자리에서 내려와 17년간 승려로 살다 간 사내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그가 죽기 전 우리에게 남긴 고해성사 같은 문장들, 오늘 가만히 눈 감고 함께 들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스웨덴에서 가져와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는 붉은색 이케아 소파에 누워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따뜻한 바닷바람이 살살 불어왔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의 에스파냐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었고 전담 비서도 있었습니다. 출장 다닐 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습니다. 해변에 멋진 집도 있었지요. 겉보기엔 확실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만 26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그림처럼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결국엔 깨닫게 되지요.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성공과 행복은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잠깐, 여기까지 듣고 성공한 사람의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수만 배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에서 알고 계실 테지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5초 만에 사직서를 던진 이 청년이 숲속에서 어떤 초능력을 발견했는지 그 서늘한 진실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 내려놓기로 마음먹자 속이 후련했지요. 그 결정은 위험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덩실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어깨너머로 곁눈질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식탁에 앉아 있는데 흙 속에서 조그마한 싹이 고개를 내밀고 올라왔습니다. 나 숲속 승려가 되려고요. 그래? 숲속 승려를 만나본 적은 있니? 아니요. 그냥 책에서 읽기만 했어요. 또다시 내면의 직관의 의지에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만이 주는 고요하고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사원을 떠나 환속하고 나서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지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생각은 더 오래 품으며 고취할 수 있고,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 목소리가 다 정답인 줄 알고 살았던 세월, 참 길었지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앞날은 캄캄한 것만 같고요.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법의 주문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 주문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던 스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마음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낼 때 성장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편견으로 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참아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현명해집니다. 우리는 해변에 쓸려온 자갈과 같습니다. 처음엔 거칠고 들쭉날쭉하지요. 그런데 삶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다른 자갈들 사이에서 거칠게 밀치고 비비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닳게 됩니다. 결국 둥글고 매끄러워지지요. 그러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자갈의 모서리가 닳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남에겐 그렇게 관대하려고 애쓰면서 왜 정작 나 자신에겐 그렇게 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자가 루게릭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했는지 들려드릴 거예요. 이 대목을 다 듣고 나면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가짐 중 첫 번째는 자애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세 번째는 희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뜻밖에도 평온입니다. 평온은 폭넓은 지혜를 담은 감정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정점,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 중 누가 의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비유는 달랐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안도감과 경의를 느꼈는지 그 마지막 편지를 전하려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정중하고 깊은 진심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보시지요. 덮쳐오는 절망감을 물리치자 제 안의 싹트는 다른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지요. 죽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살아있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무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월 17일 한낮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어지는 음료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미리 알리지 않아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랬듯 여전히 제가 죽는 순간 가장 먼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가여운 몸은 드디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정한 몸이여, 싸워주어 고맙소. 싸움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죽음 뒤에 사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적어도 살짝만 쥐고 살아가세요.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의 업이지요. 이제 저는 축복받은 자의 기쁨을 느끼며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모험을 떠납니다. 걱정도 의심도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 삶과 자기 자신을 향해 가장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참 시린 가슴 한 구석을 묵직하게 후벼 파네요. 자, 긴 이야기 끝에 오늘부터 우리 일상에 써먹을 3가지 처방전 툭 던져두고 가려 합니다. 첫째, 내 머릿속 생각에 너무 큰 권력을 주지 마세요. 불안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 거기서부터 어른의 여유가 시작되는 법이지요. 둘째, 하루에 딱 한 번 마법의 주문 외워보기입니다. 내 고집대로 안 풀려 속이 탈 때 눈 딱 감고 외워보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한마디가 꽉 막힌 지옥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테니까요. 셋째, 남에게 내어주던 그 친절과 연민을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살아남느라 참 고생한 내 몸뚱이, 내 주름. 오늘 밤엔 굳은 어깨 한번 토닥이며 그가 남긴 말처럼 다정한 몸이여 싸워주어 고맙소 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이건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박박 우기다가 나중에 아차 싶어 얼굴 붉히며 후회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 쓰라렸던 혹은 이제는 웃어넘길 수 있는 추억들이 있다면 댓글로 툭툭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를 모아 여러분들과 따뜻한 안주 삼아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이야기 정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